호주의 한 태권도 체육관. 태권도가 무술이냐? 무용이나 하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오늘 이 체육관 문 닫게 만들어주지. 한판부터. 이곳에는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과 상대적으로 침착해 보이면서도 난처한 표정을 짓는 한국인 남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호주 남성은 흥분과 설렘을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최배달 최배달이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어난 일들에 수많은 수련생과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또 칼부림 사건이야. 아니, 호주가 총기 소유를 허락하는 나라였으면 아주 난리가 났겠어. 매번 저런 흉악 범죄들이 보도되잖아. 무서워서 어디 밖에 나갈 수나 있겠어? 저는 소위 의학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 염려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안전불감증이라 한다면 안전염려증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제가 이러한 상태가 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늘 하루의 마무리를 그날의 뉴스를 보며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슈들을 파악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 범죄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과하게 몰입하여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 혹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에 몰입하여 만약 나에게 저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무사하게 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며 일종의 모의 실험을 하는 등의 행동들 말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모의 실험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몰라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정도는 누구나 해보았을 경험이지요. 저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저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분명히 생각만 해보는 것과 모의 실험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요. 만약 제가 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저는 이런저런 망상만 하면서 그대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느 날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서 뉴스를 보며 일과를 마무리 중이었죠.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왔을까? 뭐 신기한 이슈들이 있나 하면서요. 그리고 이날은 다소 끔찍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을 마치고 집에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에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오늘 온종일 화제가 되었던 칼부림 사건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무려 대낮에 벌어진 사건으로 범인은 아무런 이유도 원한 관계도 그 어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잔인하게 공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지만 한 시민 영웅으로 인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죠. 특이하게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성을 유지하고 무기를 든 범인을 제압했던 것은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그 동양인 남자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몸놀림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심상치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어떠한 무술을 수련한 듯한 사람의 발놀림과 몸놀림이었거든요. 아주 빠르고 경쾌하며 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주변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 슬기롭게 제압하더군요. 저는 그러한 동양 남자의 모습을 보고 극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느낌을 아실 겁니다. 강한 남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내 몸 하나 보호할 수 있는 무술 하나쯤은 익혀두고 싶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저 동양인은 대체 무슨 무술을 익힌 거지? 아시아인이니까 아마도 그쪽 계통의 무술일까? 이참에 나도 저 무술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난폭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자기 몸을 지킬 정도의 무술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때부터 남는 시간마다 아시아 계통의 무술 종류에 대해서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뉴스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몸놀림과 같이 날렵하고 스텝이 경쾌한 무술들로 말이죠. 몇 가지 종류의 무술들로 추렸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무술인 쿵푸에 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사실 쿵푸는 무술의 한 종류가 아니라 중국 무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워낙 무술 종류가 많아서 어떤 무술을 배워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동작이 화려하고 절도 있는 우슈라는 무술에 눈이 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멋있어 보였죠. 그 길로 저는 우슈 체육관을 찾아갔고 관원비를 내고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궁금증에 대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우슈 관장에게 물어봤죠. 우슈를 배우면 흉기를 소지한 상대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러자 우슈 관장은 상대가 총을 들지 않았다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슈는 지구 최강의 무술이라는 소리를 지겹도록 읊어댔죠. 우슈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듣다 보니 저 또한 우슈라는 무술에 빠져들 만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우슈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심각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모든 무술이 그러하듯 기초부터 단련해야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려한 것은 좋지만 우슈의 액션 중에는 표현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선 처리를 과하게 하는 것과 과도한 발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화나 영화처럼 장풍을 쏘고 날아다닐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과정으로 생각되었죠. 한마디로 현실적이 아닌 너무 보여주기식의 무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내가 체육관을 잘못 찾아온 건가?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보여주기보다 실전적인 것을 원한다고. 마치 뉴스에서 보았던 그 칼부림 범인을 제압한 시민 영웅처럼 말이야. 어쩌면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슈라는 무술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무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주변에 있는 다른 무술 체육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투기 종목의 체육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복싱, 유도, 종합격투기, 킥복싱 등 현대에 와서 인기 있는 투기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특유의 민첩한 몸놀림을 저는 원했고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이쪽에 아는 게 없다 보니 혼자서 이것들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투기 운동을 조사하고 배우는 과정에만 몰입되면 아마도 저는 두 번 다시는 무술을 배우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헬스장을 등록했지만 며칠 나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 그런 일들도 사실은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시작하는 과정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제가 무술을 배우기 위한 과정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했을 때 확실한 습관으로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은 야근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다시 운동과는 점점 멀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그래, 운동은 무슨 운동?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설마 하니 나한테 실제로 그런 흉악범이 나타나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의 평범하고 나태한 삶으로 돌아왔죠. 하루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조금은 흥분되었던 하루였죠. 리암, 너 투기 운동 배운다고 하더니만 배우고 있어? 최근에 이 근처에 태권도 체육관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아주 인기 만발이라더라. 초딩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드나드는 모양이야.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안 그래? 친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태권도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운동은 올림픽에서의 점수 따기 스포츠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배울 운동 후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 생긴 태권도 체육관은 제가 알고 있는 점수 따기용 태권도가 아닌 실전 태권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조금은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지만 그날의 이야기들은 그저 친구와의 술안주쯤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친구와 다시 그런 투기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금 운동에 대한 열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록비만 내놓고 얼마 다니지 않은 우슈 체육관에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다가 문득 친구와의 대화에서 알게 된 태권도에 대해서 관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태권도의 종류가 여러 개냐? 이 근처에 태권도 도장이 하나 생겼다는데 인기가 많다더라. 그랬더니 우슈 관장은 우슈보다 우월한 무술은 없다며 태권도는 무술이 아니라
무용에 더 가깝다는 어쩌면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갑자기 혼자서 격분하기 시작하더니 태권도 체육관 위치가 어디냐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잘 모르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자 관장은 분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저렇게까지 반응할까 싶은 의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우슈 관장의 태도에 신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말했던 태권도 도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곳에 방문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인원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주 낯이 익었기 때문이죠. 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시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곧바로 체육관에 등록을 마치고 태권도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날렵한 발놀림은 태권도의 기본 스텝이었습니다. 앞으로 튈지 뒤로 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것. 사실상 저는 이 스텝만 마스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기에서 한 번쯤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태권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신묘함이 있었습니다. 무술이지만 단순하게 몸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의 정신도 같이 수양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하는 도중에 밖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기 관장 너 무용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수련생들을 빼돌려? 우슈 마스터 제이슨 웡이 도장을 깨러 왔으니 도망가지 말고 나와서 대련하자. 제가 예전에 잠시 수련했었던 우슈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련생들도 그곳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온 것인지 수련생을 빼돌렸다며 잔뜩 화가 나서 도장 깨기를 신청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설렘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와, 이걸 실제로 보네. 도장 깨기는 말로만 들었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이야기해준 과거 한국의 실존 인물인 최배달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님도 정중하게 여기에서 이러시지 말라고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인 우슈 관장의 태도에 이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보였습니다. 제이슨 웡 씨, 그러면 수련생들에게 방해되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빨리 끝내시죠. 저는 그날 다소 충격적인 대련을 목격했고 제가 체육관을 제대로 찾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슈 관장과 태권도 관장의 대련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슈 관장은 체육관 바닥이 울릴 정도의 과격한 발경을 시작으로 화려하고 큰 몸동작을 취하면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에 반해 태권도 관장은 날렵하고 효율적인 발놀림으로 뒤로 살짝 빠지며 기울이기 기술로 달려드는 우슈 관장의 턱을 가격하여 한 방에 너가웃 승리를 거두었죠. 제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저는 과거에 심각할 정도로 안전을 염려하던 증상들이 사라졌죠.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넘어온 태권도라는 훌륭한 무술과 관장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